국조특위죠. 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지난 3일에 열렸던 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박상용 검사가 또 증인 선서를 거부를 합니다. 요거는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거부합니다. 증인 선서 거부 사유서를 갖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합의제 기관이기 받아오세요. 때문에 증인 선서 거부서를 소명서를 내세요. 사유가 뭐예요? 네. 선서를 거부한 사유가 뭡니까? 사유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사유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를 하고 결국에는 공소취소로 가는 과정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저 앞에서 수사검사 앞에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면 내가 증인 선서를 하고 발언을 하겠다. 뻔뻔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도 완전히 바깥이에요. 공소취소를 국회가 하는 게 아닌데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하는 것은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강요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오늘 기자 한 사람이 연어술 파티에 분명히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교도관이 정언을 했다. 당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계속 동문서답을 해요.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오늘도 그렇게 먼저 생각해요.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공방이죠. 정치적 공세를 이제 하는 것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순간 이제 일단 직권남용이 이루어지겠죠. 지금까지 또 주변에서 했던 뭐 정언이 법정 정언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위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 지난번에 이제 국정 감사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뭐라고 해서 연수술 파티 없었다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요게요.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의로 거짓 정언을 했다면 이제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고 처벌을 엄청 강하게 받거든요. 이제 그런 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인데 역시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선명하게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작 날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오늘 이제 중요한 특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저는 박상용 검사의 행보를 보면은 가급적 검사의 신분이다 보니까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새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계를 조금만 돌려서 한 2년 전 정도로 돌아가면은 그때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 도입을 위한 입법청문회. 그때 당시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임성근 사단장 다 증인 선서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연달아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 130만 명이 동의해갖고 국회 입법청문회를 또 대통령 탄핵 입법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때도 이거 다 무효다, 이거 다 불법이고 근거 없다. 국힘에서 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지금 지나보니까 다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었거든요. 지금 박상용 검사가 하는 주장의 맥락도 저는 이거랑 똑같다 봐요. 그럼 왜 그러냐? 박상용 검사가 그 당시에 영국에 유학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상황 변화를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시점에서는 본인을 위해서도 수사를 그냥 열심히 잘 받으시고 최대한 진실되게 소명하셔라 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뭐였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필리핀에서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700만 달러를 전달했느냐 전달하지 않았느냐 북한에 이제 네. 금액이 이호남에게 70만 달러입니다. 70만 전달했느냐 말았느냐 이걸 지금 이제 김성태 회장을 불러내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국정원에서 이제 지금 확인했던 내용 국정원장이 보고했지 않습니까? 리 호남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온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해서 그러면은 70만 달러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대북 성공 관련된 핵심 사안인데 오늘은 김성태를 불러서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김성태가
출석 거부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행명령장이 이제 발부되어서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네. 이 사람이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최초에는 이것이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갔다가 갑자기 엮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김성태가 진술을 바꿨는데 본인이 지었던 죄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죄가 실제로 혐의로 다 인정이 되면 평생 감옥에 살아도 해결이 안 될 뭐 수십 년씩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결국에는 검찰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그냥 진술을 조작해주고 자기는 면피하고 이재명, 유하영은 덮어씌우고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는 과정인데 오늘 그걸 못 들었어요. 네. 박상용은 지난번에도 이제 진술 거부, 정언 거부를 했고 오늘도 정언 거부를 했으니까 박상용한테 들을 이야기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성태 회장한테 들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출석 거부를 했죠. 네. 그러면 뭡니까? 자신 있으면 나와서 자 이호남에게 돈을 줬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빨간 아재라고 박효석 대표라고 있습니다. 빨간 아재라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죠. 예. 재판에 네. 다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제 몇 차례 박효석 대표가 김성태한테 재판 받고 나올 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호남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면 만났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이호남이가 아니고 이명호다. 뭐 리명호를 만났다 뭐 이렇게 다른 이상하게 인물이군요. 이야기하고 예. 70만 달러를 준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그냥 얼버무리고 이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김성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면 김성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유하영의 억울함을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정언인데 네. 요걸 함으로써 본인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없던 걸로 이렇게 이제 검찰로부터 봐주게 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다 안 지났어요. 그러면 자신의 범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이재명, 이화영을 불렀는데 지금 이재명, 이화영과 관련된 것을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자기는 수십 년 동안 감방살이를 해야 되는 이 이제 기로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지금 현재 줄타기를 하고 있지. 결론은 뭐냐? 아직도 검찰을 무서워하면서 검찰이 언젠가 이재명 정부 이후에 새로운 검찰 또는 수사기관이 존재하면 거래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남겨놔야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조폭 출신도 이런 조폭 출신이면 뭐 정의, 무슨 의리, 신의 이런 거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죠. 그런 예.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정조사 핵심 뭐 있어요? 그러면은 예. 조금만 더 보충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예.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건 좀 격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용철 전 부회장이 오늘 저기 국조특위에 나와서도 70만 달러예요. 이거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김성태 회장에게 안내해서 돈을 준 건 누구냐? 김성태가 줬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가 나와서 진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거꾸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방용철 부회장이 만났다고 했던 리오남은 정말 그 리오남이 맞나? 과연 국정원의 보고 수준의 이상의 정보 수준을 정말 이 방용철이 갖고 있었을까? 방용철은 리오남의 실체를 정말 알고 있었을까? 이것도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과 연관돼서 지금 계속 그 쌍방울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연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완적인 수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금감 원장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100억대의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는데 검찰에서 뭉갰다. 라는 속보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국정원 문건에서 나노스 문건입니다. 쌍방울 계열사의 나노스가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국정원이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김성태와 방용철을 통해서 국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나노스를 통해서 쌍방울 계열사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니 괜히 여기서 국정원이 꼈다가는 우리도 의심받는다 이러면서 발을 빼게 되거든요. 관리에서 발을 빼게 돼요. 국정원이. 이 두 가지하고 방금 좀 전에 진술하고 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리호남과의 문제는 이것대로 하지만 결국에는 역시 이것은 주가 조작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었구나. 라는 총체적 결론에 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경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결국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면담 보고서가 없던 걸 한 100개 정도 조작을 해요. 이것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구속 수감 중인 유하영 지금 이제 피의자죠를 면담하는 변호사의 면담 기록은 시간과
그 내용 일부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다라고 다 이렇게 해놔야 되고 또 수사관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 검사가 하는 경우가 이제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100개 정도가 일단 없어요. 그런데 없다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면담 보고서가 이제 존재한 거죠. 유아영의 사인이 없어요. 예. 그런데 설주한 변호사의 사인은 있어. 이제 이것도 광범위하게 조작이 됐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특히 서민석 변호사 요즘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이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실제로 그러면은 피의자인 이제 변호인으로서 유아영 과 함께 그 뭐 면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게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거 자체를 동행해서 조사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또 나와서 이것도 다 조작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의혹 제기가 되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요. 다만 그 전까지는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만 있었고 진술만 또는 주장만 존재했는데 이게 녹취록 증거 그리고 실제 접견 기록, 면담 기록 이런 것들도 다 조작됐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 보나마나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되었다. 없는 범죄를 만들어 덮어씌웠다. 이게 이제 그러네요.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특위에서 마무리를 한 시점에 이 건을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할 거냐 지금. 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서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네. 아예 수사가 조작이 되었고 기소도 조작이 되어서 공소 유지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던 가공의 상상의 무엇이 서류가 들어와서 이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오늘 증거 한 개 더 나왔네요. 박상용 저 검사가 조작했네요. 위선은 누구예요? 밝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드러났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고 감방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부터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면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법무부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검찰에서는 지금 이것을 수사했던 이 검사들은 이미 이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사법 처리를 받게 될 거예요. 박성용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 문제부터 일단 집중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박상영 검사랑 이화영 전 부지사가 면담했을 때 설주한 변호사가 분명히 없었는데 마치 입회한 것처럼 서명이 있었다. 내지는 서민석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수사에 입회한 적이 없었다. 이런 증언들을 하는 장면들 영상으로 보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주한 변호사가 저와 박상영 검사가 면담할 때 참여했었다 이렇게 설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검감찰팀에서 설주한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 5월 22일은 설주한 변호사가 골프 치면서 라운딩하고 있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참여를 했다라고 면담 보고서에 설시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온 적 없어요. 오늘 이화영 씨가 나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5월 19일 5차 조서에 설주환이 무려 7시간 30분 면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다. 그런 적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서류가 정확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제 사인이 아니면 조작된 거겠죠. 근데 저 서류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게 그냥 참여했다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갔다 오면 사인하잖아요. 여기 서명하세요 하면 그냥 그런 서명이에요. 그래서 참여 당연히 진술 세미나라는 게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분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술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진술 세미나를 하는데 본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다고 참여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아하. 서민석 변호사 영상은 안 보고 올까요? 서민석 변호사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수사가 얼마나 엉망으로 거짓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한 장면입니다. 서민석 변호사 증언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서민석 증인은 검사에게 우리 이화영 증인이 수사받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저는 수사 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수사 입회를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할 때 이화영 증인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김영남 부장검사까지 동원돼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할 때 입회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설주환 변호사가 계셨고 설주환 변호사 사임한 다음에 한동안 서민석 변호사님이 수사 참여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서민석 변호사님이든 아니면 서민석 변호사님 그 같이 근무하던 어서 변호사님이든 그 엄청난 참여했던 게 것으로 나왔죠, 기억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께서는 수사에 입회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사에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입회한 적이 없다라고 서민석 변호사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나온 그 영상에 설주환 변호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앉아서 저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우리 오윤혜 대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증거 하나하나가 위조가 되거나 조작이 되었다는 것은 그 범죄 자체의 구성 요소에서 결정적인 이제 일종의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요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없었는데 그날 면담 조서에는 설주환 변호사가 면담을 한 걸로 돼 있는 것이 증거 자료로 채택이 돼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면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면담을 하지 않은 면담 보고서상에는 오지 않았는데 누군가 만들어서 놓았고 그 뒤에 설주환 변호사가 사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다 100%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형사재판에서는. 예. 근데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이게 말하면 안 뭐 되죠. 뒤에 가서 사인할 수도 있고 서류가 있으면 그것이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거는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기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고 논리적으로는 무조건 안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저도 이화영 그 이제 부지사 직접 그 수원구치소에 가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그때도 이제 저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그걸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한참 뒤에 김현철 변호사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실제로 그날 이제 2023년 5월 달에 설주환 변호사는 골프 치러 간 날에 거기에서 면담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가짜 서류가 있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이제 그게 오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된 것인데 이제 이걸 보더라도 검찰이 뒤에 공소유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끼워 맞추기로 계속 넣었는데 이걸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형량을 결정했다. 완전히 조작 날조 수사에다가요. 사법부도 완전 썩어 자빠졌죠. 그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하는데도 그 진술 조작을 통해서 김성태 오늘 나와 있던 방용철 지는 돈 주는 거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리호남이 오는 걸 봤대. 이호남이가 아니라는데 지금 이호남이 오는 걸 봤대. 지가 이호남이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김성태는 이명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도 법원에서는 그냥 1심도 항소심도 대법원도 그냥 확정 판결 내린 그 정말로 희대의 사기 재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 공방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좀 복잡하잖아요, 사실. 예. 근데 잘 지은 빨간 벽돌집도 벽돌 하나가 지푸라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집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강둑에 있는 돌 하나도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해요. 돌 하나를 빼면은 바로 그냥 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검찰이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해서 수사를 하고 하나의 이러한 형태의 집을 주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벽돌 하나가 그 전체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진실 찾기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할 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창현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특별수사관을 시켰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장의 그날 보고였습니다. 방용철 증인은 잘 들으세요. 국정원장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말한 게 전부 다 허위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때 리오남은 제3국에 체류했다. 다음, 저도 넘겨주세요. 배상윤 확인서, 오른쪽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본인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과거 SBS와 인터뷰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재확인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오늘입니다. KH그룹 회장 배상윤. 필요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KH그룹 회장이 자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김성태 얘기도 같이 했어요. 방영철 증인 잘 들으세요. 위가 벌써 마음이 흔들려서 다 정리하고 있어요. 조경식 증인 잠깐 나오세요. 다음 확인서 넘겨줘 보세요. 이 내용은 김성태 불출석 사유서 맨 위에 있는 줄 파란색만 읽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제출인 김성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공범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공범관계가 없다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방용철 PC에서 2019년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이 대북 돈을 보내거나 이런 작업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중간에 방용철 PC가 아니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방용철이 지시한 내용이다. 이건 인정했죠? 그렇게 하면 인정하겠다고. 3. 협의한 건 1.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한다. 내의 지원 문제, 회장님 방북 문제,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3자 합의로 추진한다. 이 회장님은 조경식 증인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성태 회장입니다. 김성태 이야기이고, 김성태 증인과 그리고 배상윤 증인과 우리 조경식 증인은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34년을 같이 오고 있습니다. 34년을 같이 했고 필리핀에서는 김성태와 한 방을 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소통합니까? 예, 만나고 있습니다.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김성태 회장은 나오고 싶어 합니까? 진짜 많이 나오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나오고 싶어 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나오겠다고 합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다루시는 그 10년차 어린 검사를 상대로 박상용 상대가 아니라 예, 우리를 흔들어 놓은 것은 이원석이고 한동훈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띄워주세요. 1313호에 이화영 증인 잘 보세요. 김영남 증인 잘 보세요. 모두 잘 보세요. 5월 2일 날 나오고요.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불러요. 김영남 증인, 박상용 증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일에 이화영 증인이 바빠서 휴일에 불렀다고. 말이 됩니까? 다음 거 넘겨봐 주세요. 이 자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 자료 한번 읽어볼까요? 김영남 증인 잠깐 멈춰주시고 김영남 증인 나와보세요. 아까 거로 다시 한번 돌려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23년 5월이에요. 5월 17일을 기점으로 월화수금 불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월화수금 보입니까? 거기 볼 생각하지 말고 거기 앞에 보세요. 가까운데. 날짜가 일주일에 한 번 꼴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17일, 19일, 15일, 16일, 17일, 19일 안 보여요?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재판이 주 2회 진행됐던 거 맞고
그래서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나와서 출석하는 걸로 그 얘기했던.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5월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5월 31일 공휴일까지 싹 다 불러요. 이화영 지사도 놓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수원지검에 우리가 가서 모든 출정 기록을 하나하나 다 뽑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은 게 60회가 아니라 3월에서 5월 정도까지만 했는데 118회예요. 5월 달에 그 재판 일정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재판 일정과 재판에 수사 일정하고 비교해 보시면 김영남 정확하게 알 등의 수 있을 겁니다. 재판은 재판을 나가야지 왜 검찰이 옵니까? 아니, 당연히 재판에는 검찰이 못 오죠. 재판하고 이게 재판 뭐예요? 없을 때 검찰이 출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상시에 주중에 면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 불렀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위증입니다. 들어가세요. 김동규 교도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김동규 교도관님, 네. 5월 17일 김동규 교도관님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교도관님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우선 5월 17일 저녁 도시락은 회덮밥으로, 평일 저녁인데 외부 도시락으로 영상 녹화실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 검사실하고 이야기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5월 1일부터 7월 김성태 개호하는 동안 주로 육회 덮밥이나 외부 도시락이 들어갔다. 기억하는 이유는 육회 덮밥을 도시락으로 교도관들이 자주 먹게 돼서 지겹다고 했다. 교도관들 것까지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내려가서 도시락을 육회 덮밥 등을 가지고 올라오셨죠? 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개였습니까? 예, 양이 좀 됐습니다. 양이 많았죠? 양이 많아서 2명, 3명이 가져갔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양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박상웅이 1313호실에 몇 번 왔냐고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출소 후 김성태의 조서가 있는 날이면 와 있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진걸 교도관께서는 박상용에게 항의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보지는 않았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치감으로 내려가서 저 육회 도시락을 먹은 적도 있습니까? 예, 휴일에는 보통 이제 검사실에서 도시락을 제공했는데 그때는 이제 식사 시간 맞춰서 이제 수용자를 구치감으로 이제 이동시킨 후에 거기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럴 때는 구치감 안에서 먹겠습니까? 아니면 판 깔고 먹었습니까? 거실에서. 구치감 안에서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도관들도 또 거기서 먹었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수용자 개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치감에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면 휴일에는 검사실에서 산 도시락입니까? 예, 저희가 휴일에는 그 수용자 식사를 조달하는데 이제 차량 문제도 있고 해서 주로 이제 검사실에서 제공하는 걸 먹었습니다. 검사실 제공인지 쌍방울 제공인지 정확하지 않죠? 예, 저희는 이제 주문을 이제 검사실에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시킨 줄 자, 먹었습니다. 평일 저녁 외부 도시락을 영상 녹화실에서 식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박상웅처럼 계속 와서 조사가 있는 날이면 와 있거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수원고검장님, 네. 이런 식으로 수사했어요. 다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서울고검에서 감찰 진행 중이라서 조만간 아마 결과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께 이런 본인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지만 이런 식의 수사 방식, 잘못된 방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사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뭐 대표할 입장은 아니긴 하지만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29년째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국민들께 또 속죄의 말씀 드리는 게 검사로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한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드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전쟁 소식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실은 놀라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곳이죠.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출석해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조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박상용 검사의 추가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와 조작 수사를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퇴장당했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에서 허위 진술을 계속 강요했다며 박상용 검사가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방조범으로 해서 바로 형을 낮추고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회 모시받게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녹취를 공개하며 형량 거래 문제를 지적했고,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부장검사는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도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말도 안 생각을 되죠?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뿐 아니라 진술 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찰팀에서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예. 조서가 없었고 심지어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그건 서울고검은 감찰 중이라 답했고 수사팀은 관련 기록을 모두 남겼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려던 검찰의 오만한 태도가 결국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뼈아픈 폭로가 터져나오자 박상용 검사는 답변 대신 또다시 비겁한 퇴장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공적인 증언대 위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조작 기소의 결정적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제시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앞에 방용철과 김영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저들의 추악한 시나리오는 이미 수명을 다한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는 서영교 의원의 매서운 호통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하던 상관의 모습에서 우리는 권력의 끝자락을 목격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선서를 거부하고 왜 질문을 피하며 왜 저토록 무책임하게 퇴장만 반복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조작의 설계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진실의 파도가 이 모든 거짓을 쓸어버릴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눈을 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